이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하텍을 뭐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겠다 뭐 이렇게 빅피처를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으로 만났고 아이가 아파서 만나다 보니까 근데 또 아이가 이제 일급장애의 상황에서 막 사람들도 안 만났기 때문에 명단이 없었어요. 막 두문불출하고 살았거든요. 몇 년을 두 자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스타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방법적인 노하우, 나름의 개인적인 노하우, 또 시스템적인 노하우를 좀 녹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싶고 맨하트크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어디에서 노력해야 될지, 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맨하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시간을 쓸 것인가? 만약에 오늘 이제 사업자 미팅을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단연컨대 오늘 제 시간이 사업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끊임없이 나도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매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네트워커가 돼서 네트워크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알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알듯알듯한데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살림도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저 살림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살림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알고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씩 기초 과정에서부터 좀 알아가는 과정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거에든지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직업이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일은 다 직업이거든요. 업이에요. 그쵸?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업 중에 정말 멋진 직업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진지한 직업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누구누구 대충 뭐 이렇게 아니고 판매 얼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빅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빅피처를 그려내는 그런 직업,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내 가문을 바꿔줄 만한 그런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케팅을 조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일로 봤을 때 완벽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이해하는 기초적인 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직업적으로 나은지를 누군가에게 가이드해 주시려면 이 부분을 아셔야 가이드해 주시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23살부터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로망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뭐 저처럼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비즈니스, 내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비즈니스는요. 10년, 20년 내가 모아둔 돈을 일단 써야 돼요. 그쵸? 돈 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돈이 좀 부족하면 새로운 빚을 질지도 몰라요. 창업을 위해서 또 많이 친인척이라든지 어려운데.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고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내가 내 일이기 때문에 내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일을 막상 시작을 해보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런 역할들만 사업에서 할 수 있느냐.
제가 자영업을 거의 20년 좀 안 되겠거든요. 사업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는 순간요, 정말 멋진 사업이 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버리는 거, 진짜 온갖 정리정돈, 고객 관리하는 거, 거래처 만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고전할 수도 있죠. 결국 저는 제가 사업을 한 10여 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 걸까? 가게가 나를 고용하고 있는 걸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 사업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나중에 퇴근하는 그런 직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가게세, 월세, 또 관리비, 직원들 월급, 또 기타 비용. 그래서 고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매달 매달 고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하고 나면 고정금을 뺀 나머지의 수익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딱 오픈을 했어. 그러면 고정금을 다 빼고도 많은 마진이 이익 창출이 될 거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성공한 거다? 실패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사업은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한 16년 정도 이제 보통 학교를 다녀요. 그쵸? 긴 시간 학교에 가는 일이 어떤 회사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전문직 직업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직장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나를 고용해줄 회사를 내가 찾는 거죠. 근데 회사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65세에서 70세, 뭐, 길게는 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0년에서 65세까지 일하고 나서 뭐 퇴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살잖아요. 거기다 공부도 진짜 오래 해요. 예전처럼 뭐 20대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30살 넘어서까지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정작 회사를 찾았는데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일을 한다고 쳤을 때 내 은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직장 생활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새롭게 만난 분한테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또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연끌까지 해가지고 뭐 부동산도 사고 또 주식도 투자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뭐 비트코인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는 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투자라는 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원금이 없다면요. 투자 원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한다라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래 부자였던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투자로 돈을 번 게 65세 이후에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원래 갖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정말 영끌까지 한 돈,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차곡 모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원금 손실이 날까봐 굉장히 좀 불안 요소도 있는데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난 투자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정보주, 뭐 남의 이야기, 그 된대? 된대? 그러고 나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저는 정말 직업, 돈을 버는 거에 얼마만큼 내가 진심으로 진중하게 다가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공유가 멈췄어요. 공유되고 있는 걸까요? 아, 예, 잘 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저만 지금 공유창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서 사업보다 또 직장 생활보다 투자보다 나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번영시켜 줄 수 있는 누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꾸만 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 인생을 번영시켜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건강에 대한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 돈 되는 정보, 뭐 관계의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소비자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해. 그런데 누가 이 정보를 명확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형태, 네트워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왜 일반적인 일보다는 아니야. 이건 명확하게 아신 한번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첫 번째, 사업은 고정 지출에 대한 리스크가 커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고정 지출이라는 게 없어. 일 못했어. 그러면 손해볼 거 없고 오늘 요번 달에 일 안 했으니까 리스크 날 것도 없고 가져가 날 것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 거기에 직장 생활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 준비되지 못한 은퇴 또 투자 아주 많은 돈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네트워크는 많은 네트워커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편견. 아이, 그런 게 되겠어. 아유, 나 몰라. 네트워크 다단계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이런 편견들을 내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 요소가 있고 나한테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그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무지한 분들을 알아가는 알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네트워커들이다. 그래서 사업가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위험 요소가 없이 자기 사업에서 오는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거기에 제가 자영업을 할 때는 24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24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매출이라는 게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에게 소득,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 인컴을 줄 때, 음, 적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회사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에게 많은 소득을 주기를 원하는 게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한 달에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경험해보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의 편견만 내가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벌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그냥 그런 무지한 분들의 편견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소득의 한계를 정해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같은 시간에, 같은 365일 안에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 소득의 한계를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막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막 설명하면요.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아유,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아예 그런 거 안 된다고.
아이, 다들 그런 거. 아, 나 메나테크 해봤다고. 아, 나 A사 해봤다고. 저는,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가 등록을 하고 나면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럼 누구도 먹고, 누구도 먹고, 누구도 사업하고, 누구도 사업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막 진짜 심장이 뛰거든요. 진짜 막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상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해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직업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배우고 온전하게 정보를 주지도 못한 채 그만두는. 그래서 나의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지한 행동으로 정말 친한 사람들 내게 리스크를 주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고객 관리와 내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어, 가서 누군가에게 매출을 이제 올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스마트 구독을 전달할 수도 있고 클린을 전달할 수도 있고 글리코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현재 끊임없이 고객 관리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고객 관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이상하게 네트워크에 조직이 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 몸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예요. 나무가 난데 여기에 동글동글, 어, 동글동글 이렇게 내그 형성을 이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로부터의 내그 형성을 해 나가실 때 과연 나는 고객 관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나로부터의 조직 성장은 얼마만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객을 만나는 거죠. 고객을 이렇게 만나서 이 고객분들을 나처럼 내 레그 안에다가 내 레그의 형성 안에 들어오는 거. 사장님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시스템을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템을 활용하라.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매달 초대만 하면 과연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성장이 되어질까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활용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스 그룹 안에 시스템을 활용하기 전에 이렇게 나로부터의 레그 성장을 하면서의 어떠어떠한 행위,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이 확장이 되어져서 일을 해 나갔을 때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PPD 이상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시간적으로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자유한 상태.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모든 돈을 버는 방법에는 빵 장사해가지고 커피 뭐 장사해서 돈 벌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보통 어떠어떠한 부분에 전문가가 되려면요.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할 때 약 한 7년 정도가 걸려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루에 4시간씩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연습을 과연 하고 있나? 미팅 듣는 것뿐 아니라
4시간씩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내가 4시간씩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순간 처음부터 1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잖아요. 이 안에 오늘 여기 오신 367명이 오늘 오셨는데요. 다 메나텍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거의 돈들을 가지고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역시도 돈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근데 보너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왜? 나의 몸값, 나의 인컴을 올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프로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프로가 되진 않아요. 어떤 분야든지 아마추어 다음에 프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프로가 되진 않잖아요. 내가 프로가 되면서 결심하셔야 되는 건 고객 관리뿐 아니라 나로부터의 맨파워를 만드는 조직을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노우볼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라고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무의 중심이 돼서 이런 스노우볼을 만드는데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 때 딱 요만큼 만들 때까지가 제일 안 뭉쳐져요. 근데 한 요 정도만 뭉쳐놓고 나면 대충 좌우로 굴려도 어때요? 이렇게 굴러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굴려지는 형태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할 거냐? 어, 크고 성공적인 조직을 세우는 일에 이제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쓴 책에서 발췌했고, 저 역시도 그 책을 읽고 배운 거예요. 일단, 업라인에게 안녕을 구하시는 거예요. 어. 스폰서님, 저에게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폰서님에게 제가 후원 요청도 하겠지만 제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능력이 출중한 대상자를 찾는 일에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필요합니다. 명단도 분류해야 되고요. 그 분류된 명단 안에서 그분들을 출중한 대상자로 만들어 가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들은요, 행운 같은 거에 관심 없습니다. 진짜 인내, 끈기, 노력. 우리 인디언들이요, 기후제 들여서 성공적인 거 왜 그래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들여서 그렇거든요. 네트워크 프로로 성공하고 네트워크 프로가 된 이후에 나의 몸값을 올릴 때 과연 행운에 관심을 둔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노력에 관심을 두는 건데 노력에도 그냥 노력을 해서는 맨날 맨땅에 헤딩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술이 필요하다. 명단 목록에 그리고 내가 명단 노트를 쓰고 매일매일 명단 목록에 추가하는 이렇게 명단을 늘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요번에 저희 미국 갔다 오면서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탔잖아요. PPD 이상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탔는데 이번에 그 스튜디오스들이 서비스가 진짜 좋았어요. 어, 밥은 먹겠냐, 뭐 하겠냐, 뭐발 많이 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제히 다 잠자면 깨우시지 말라고. 대부분이 잤어요, 리더들이. 근데 14시간 비행이니까 자도 아직 비행 중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와, 제가 배주원 사장님이 스튜디오스들한테 명함 돌리는 거 보고 한 번 더, 아, 나 아직도 멀었어. 사장님들 어떠세요? 요번에 미국들 많이 갔다 오셨는데 스튜디오스에게 명함 돌리신 분 혹시 계세요? 명함 돌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품도 좀 주고, 말도 걸고, 스튜디오스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아낌없이 하고, 나중에 스튜디오스들이 명함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몸값이 높은 사람들이 스킬을 확실히 다르더라. 어, 그래서 명단 목록에 사람을 추가하는 일을 일상생활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디 낮에 좀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의 일부를 그분한테 쭉 풀고 줌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중초대까지 했어요. 처음 본 분이었어요. 어.
왜? 저는 맨하탄 비즈니스를 어느 누구든지 알아봤으면 좋겠고, 맨하탄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처럼 부자 됐으면 좋겠고, 맨하탄 비즈니스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가장 포괄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나이 구분하지 않는 거죠. 또 사촌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 그리고 6단계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어, 낮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집 1층에 커피숍이 새롭게 좀 크게 생긴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젊은 사장님 부부가 하세요. 제가 거의 매일 가거든요. 그 커피숍을. 오늘도 그 커피숍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는 언니가 한 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오셨어요? 저희 동네 지금 한산하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사촌이야. 사촌 동생이야. 이렇게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 누가 나랑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줄지, 메타테크 비즈니스 해보시니까 쉽지만은 않지만 정말 행복해서 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번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에 확장을 해 나가는 시간을 쓴다. 지속적으로 우리 배전 사장님이 늘 인간사 관계에선 의도적이지 않은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모든 만남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확장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돈 모아가지고 돈 투자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게 건강을, 누군가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인데, 매일매일 2명씩을 내 인생의 명단을 나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돈 이게 안 모으는 것보다 되니까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또 새로운 사람을 꾸준하게 소개를 받고 새로운 취미, 헬스클럽, 뭐 미용실, 네일아트, 뭐 사방이 다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명단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거냐?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파일은 이제 그 예수방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 인쇄해서 쓰시면 되는데 A4 용지로 인쇄해서 20공 뚫어서 좀 크게 출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상담하면서 신규 고객 명단하고 기존 고객 명단하고 이렇게 2장씩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처음에 내가 고객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제품 때문에 만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품 이야기, 글리코 이야기, 클린 이야기만 계속 한다면 네트워크의 확장을 해나가는 방법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8대2 또는 7대3 이런 수치를 저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한 얘기를 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 뭐 들어간 것만 쓰시지 말고 이날 내가 이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가기 전에 저는 누군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늘 이분 만나면 양자 측정해드리고 매너 이야기에서 클린 부분하고 글리코 부분을 좀 잘 가이드해드리고 유통 부분을 좀 풀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거든요.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와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오늘 이분하고 운전 중이라든지 오늘 이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피드백을 하죠. 스스로에게.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나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후속 지원하면서 카카오톡을 했든지 통화를 했든지 이분한테 연락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다시 8대 2의 비율에서 로 시작을 했다면 7대 3의 비율로 그룹 소개를 한다든지 보상 플랜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다시 6대 4의 비율로 건강 체크해드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주는 거죠. 우리 스폰서에 대한 비전,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또 우리 그룹 해피하우스가 왜 해피하우스인지, 또 균형 잡힌 성공은 무엇인지. 우리 강의 정말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드라마 이야기 하실 때 엄청 재미나게 하시잖아요. 연예인 이야기 하실 때 엄청 재미나게 하시는 것처럼 메나테크 이야기를 재미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비율로, 5대5 비율로, 3대7 비율로, 2대8 비율로 제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우리 그룹의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했는지 내가 쓴 시간에 대해서 피드백해보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아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리가 그룹의 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때도 시스템이 있긴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뭘 하나를 배우면 세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계속 적용하면서 만남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갔다 와서는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를 빼곡하게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었네. 그럼 다음번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벌써 출력물도 생길 수 있고, A4 용지에다가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뭔지 이렇게 저는 그 A4 용지에다가 워낙에 좀 쓰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스폰서와 동행을 하면서 수속전을 하는 요청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스폰서님과 함께 명단 공유를 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저희 파트너들하고 상담할 때 쭉 이야기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 역시도 예전에 배주원 사장님하고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누구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배주원 사장님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판매 매출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을 만드는 건요. 교육과 이해입니다. 교육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교육을 이해해서 온전하게 나의 언어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표현을 하면 내 것이 되거든요. 이런 노력의 시간들을 썼을 때 내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시간 확장을 썼을 때 조직화가 된다. 결국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확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들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장님,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까요? 왜 만나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까요? 사장님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행복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 나한테 선물 많이 주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받는 것에만 익숙해도 사실 좋지 않을 거고, 주는 것에만 익숙한 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주는 것에서 언어로 주는 선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배주원 사장님이 제가 고객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통화.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끊임없이.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동그라미도 수도 없이 그려주고 유통구조를 한 번만 풀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풀어줬어요. 그래도 이해했을까? 이해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한 번 풀어주고 유통구조 한 번 풀어주고 보상 플랜 한 번 이야기해 준 걸로 저 사람한테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또 이야기하지? 유시민 님이 그 책을 잘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문장에 같은 단어를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언어를 피드백을 많이 하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선생님이 정말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하튼 비즈니스를 모르셔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제가 볼 때 어떤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버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떤 주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 한국 문화에서 귤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고 뭐라도 자꾸 사들고 저도 뭐 잘 사들고도 다니는데요. 제가 맨하탄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날 때 계속 커피값 내고 뭐 과일 사주고 계속 돈을 쓰면요.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사주는 것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꼭 돈이 아니어도 유익을 주고 비전을 주고 뭔가 발전 단계가 있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우리 책 매달 읽잖아요. 책 읽어서 문장 좀 외우세요. 좋은 책에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문장이 있으면 내 언어로 그 문장을 쓰시면은 내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꼭 아니어도 진심,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전심으로 전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도 다 아는 순간 계속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가 이 한 명을 만나서 계속 고객 관리하고 사업자 초대로 이뤄가고 이 사람이 SO가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저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우리는 정확하게 관리해서 고객 관리에서부터 초대에서부터 이분을 디렉터, ED, 실버 ED, PD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내가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네트워크 프로가 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멋진 여자, 내 이상형, 멋진 남자, 스펙, 뭐 생김새, 옷차림 너무너무 괜찮은 거. 너무너무 괜찮은 거.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인천에 있고 저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거야. 또는 같은 인천에 있는데 둘 다 일이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게 또 소원해지면 3개월에 한 번, 그다가 뭐 1년에 한 번, 2년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처음엔 별로였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카톡해서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승희 민격이 좋으셔서 아이들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컸나 봐요. 사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다는데 계속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카톡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두 번 만나고 어떤 인연하고 인연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인연하고? 멋진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못 이겨요, 사장님들. 우리 일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에 승부하는 일 맞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데 그 숫자 안에서 여러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디렉터, ED, 실버 ED, PD까지 만들기 이전에 시스템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통화하고 몇 번이나 카톡하고 몇 번이나 만났는지를 전들 배주원 사장님한테 처음부터 웰컴 어서 와 막 이러고 만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고 바쁘다고. 어. 언니 저기 1층이에요, 1층. 올라가야 될 것 같아. 1층이라는데 어떻게 올라오라 그래야지. 어. 언니 저기 인생이 좀 우울할 것 같아. 맥주 한잔 하지. 인생 우울하다는데 또 어떻게 해요? 맥주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먼저 해. 친해지는 거. 어. 유진이는 좀 어떠냐고. 수호는 좀 어떠냐고. 이런 관심도. 결국 자주 만나는 인연이 인연이 되는 거지. 처음에 이 사람 완전 킹핀이야. 이 사람 막 사업하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내가 시스템 안까지 가지고는 노력.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제가 예전에 전도왕도 해본 적 있거든요. 전도 요즘 잘 많이 안 하는데 제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양육이에요, 양육. 교회 안에 양육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새신자가 왔는지 가는지 뭐 잘 모르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룹 안에서 내 조직원 안에서 누군가 신규가 오면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양육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다 했을 때 그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는 이런 시간들 한번 써보자. 그냥 신기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 중에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같이 만들어 갈 때 우리 다이어리 안에 후원 신청서 양식을 후원 요청 받으실 때만 쓰시지 말고요. 아까 7가지 그 양식 쓰면서 읽고 똑같이 써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 비전은 줬는지 또 보상은 풀었는지 네트워크 비전은 줬는지 하나하나 어떤 걸 설명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 장표도 사용해 보세요. 이 장표 후원 요청 받을 때만 쓰시느라고 새 거로 놔두시지 말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데 나의 인생을 바꾸는데 그냥 신기해지기만 하겠습니까? 나의 노력들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 보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선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감성적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딱 설명했어요. 제품 설명했어요. 그리고 얘는 꼭 먹어줄 거야. 얘는 뭐 나랑 의리가 있으니까 꼭 올 거야. 그런 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대했는데 거절받을 수 있고 상품 설명했는데 거절받을 수 있어요. 나의 직업은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하는 일이 나의 직업입니다. 네트워커로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근 400명 들어오셨는데 처음부터 인천센터 화요 미팅장에 오세요. 부산센터에 오세요. 고피디 세미나에 오세요. 패스트트랙에 오세요 해서 내가 처음부터 막 갈게요. 난 진짜 완전 잘해.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왔어도 한 번 왔다가 저는 제 기억에 배전 사장님이 어떤 미팅장에 초대하고 몇 달 동안 안 갔거든요. 미팅장에. 그리고 비즈니스도 관심 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만난 거야.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배주원 사장님한테 제일 고마워요. 임명진 배주원 사장님한테.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거절했을 때 안 오지 않고 와줬던 거. 예전에 막 무슨 유튜브가 있기를 해요. 뭐 음성 파일이 많기를 해요. 요즘은 유튜버도 있고 음성 파일도 많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 주는 거죠. 내가 잘 설명 못 하겠어. 내가 잘 이야기 못 하겠어. 그러면 유튜브 줄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근데 유튜브 주고 잘 보셨어요? 이러시지 말고요. 유튜브로 보내시고 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희성 사장님의 유튜브를 보냈어. 유희성 사장님이 지식요리사로 고대에 나오셔가지고 강사로도 얼마든지 잘 사셨던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셔가지고 본인 통풍 때문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그 아이들 때문에 만난 만남이요. 네트워커가 되셔가지고 본인의 전문 직업군인 강사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강사를 내려놓고 네트워크로 성공한 때는 진짜 이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은 유튜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끝. 질문 안에서 애프터 미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그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1시간짜리를 10분이라도 보지 않겠어요? 진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내가 돈을 한번 더 벌어보고 싶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맨하탄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준다면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일이. 그리고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전염시키는 일인 거죠. 전 누굴 만나든지 제 에너지를 막 들려고.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말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긴장한 적도 있고, 눈알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은 편안하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제가 맨하탄 17년 해보니까요, 그 17년째 해보니까, 저 자영업도 20년 좀 안 되게 해봤잖아요.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소중하고,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맨하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인지 결정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안내해주는 일이 고객 관리고 후속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예전에 부산을 갔는데요. 박혜경 원장님이 제 마음에 이분이 네트워크만 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분비계의 1인자지, 뭐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의리의리해가지고 막 어찌나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는지 환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을 만나서 첫날은 좀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진짜 말을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니까. 근데 제가 첫날 너무 기대가 커가지고 이 원장님만 나랑 비즈니스 하면 막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제가 부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요,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맨하택으로 돈을 많이 못 벌 때였거든요. 200만 원 벌 때도 있고 500만 원 벌 때도 있었는데, 부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요, 교통비하고 밥 사 먹으면 한 100만 원은 최소 들어요.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교통비를 써야 되는 달도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있고요. 기차 타고 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더 문제야, 겨울에. 막 눈이 어찌나 오는지 겨랑, 뭐 천둥번개 겨랑. 그럼 막 김해공항까지 갔다가 또 다시 부산역으로 오고, 그렇게 부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날은 원장님을 3분 만나고 와요. 원장님, 저 왔습니다. 네, 왔어요. 바빠가지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끝. 부산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요. 오후 3시예요. 그럼 혼자 앉아서 고기 바는 거예요. 책 읽기. 사우카의 자세. 이거, 어, 진짜 그때 혼자서 고기보 공부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고기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강의장이 있어요. 원장님 병원에.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내가 이 강의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강의를 하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강의 연습을 혼자서 했던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박계경 원장님이 온전하게 마음문을 열어서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오케이를 해주는데 한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어떤 날은 3분 만나고 어떤 날은 5분 만나고, 원장님이 네트워크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이거 팔면 얼마 매출 얼마인데요. 70 남아요, 80 남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떻게 우리 제품이 어떻게 70이 남고 어떻게 80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계속 네트워크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1년 지나니까 원장님도 좀 미안하고 고마우셨는지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저녁밥 한 번 먹고, 그 마음문 열고 명단 나오는데 한 2년 넘게 걸려요. 원장님 명단 또 주시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교육을. 시스템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요, 거의 공중전화 번호부에 있는 전화 같은 입장으로 제가 전화를 거는, 안녕하세요, 저 박혜원 원장님 소개로 저 전화드린 맨하테크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전화하면요, 저 진짜 원장님 지인분이니까 막 기대를 하고 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왜요? 나 만나기 싫은데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부산 다니면서 엄지발톱이요 빠져가지고 한 1년 반을 오른쪽 엄지발톱이 빠진 상태로 하이힐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한 3년, 2, 3년 걸려서 부산이 막 나오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금토를 가면
목요일도 강의, 금요일도 강의, 뭐 토요일도 강의 이러면 어떨 때면 진짜 쓰러지면 그 링거 맞으면서 강의할 때도 있고. 제가 진짜 잘한 건요. 배주원, 이명진 사장님, 배주원 사장님, 이명진 사장님, 정지만 사장님을 MBA 몇 명 초대하면 부산에 와주시겠냐고 물어보니까 20명을 만들면 부산에 와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라인 사장님들이 강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조금 안 돼가지고 MBA 부산 일기를요, 한 30명 넘게 모집을 해서 이 세 분을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그 전엔 단 한 번도 부산의 업라인 사장님들 보고 와달라고 후원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뭐 제가 가나, 뭐 업라인 사장님이 가나, 아직 원장님 마음의 문을 안 열었는데 뭐 혼나고 시간 쓰고 뭐 기타값 써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고생하는 거 그냥 나만 하면 되지. 저는 그때 저의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차피 학원비 쓰면서 어떤 기술을 배우든 뭔 기술을 배우든 네트워크 기술 배워야 되잖아. 그때 진짜 간절했어.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잘한 건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강의장에 사람들이 꽉 차게 될 거야. GIP 뜰 때마다 저만 갔거든요. 일단 어느 날 원장님 모시고 가고 한 명 남은 저였어요. 부산에서 버스 한 대가 갈 만큼의 GIP 인원이 나올 거예요. 사장님 믿으셔야 되고 그러더니 참 배 사장님 꿈도 커요. 그분은 사업 그만두셨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걸 믿은 저만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소득 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가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결정을 할 때까지 내가 안내하는 거. 그렇게 박혜경 원장님이 딱 결정 지고 나니까요. 저보다 PPT 먼저 가셨거든요. 그 아래서 나온 이문숙 사장님 저보다 PPT 먼저 가셨거든요. 네트워크를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파트너 두 분이 저보다 PPT를 먼저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다 내 조직이니까. 그래서 저 원서 다 갔잖아요. 그 이후에. 사장님들 네트워크 이런 규칙이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면 돼요. 분리시키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릴 때 있지만 또 실수할 때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15일 날 이서연 사장님의 양자 측정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고객들 초대해서 심혈관 관계는 왜 어떻게 뭐 초록불에서부터 빨간색으로 가면 심장이 안 좋은지 혈관이 막힌 건지 의사들 만난다 해가지고 혈관이 막힌 거, 혈관 노후된 거 이런 거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혈액이 혼탁한 거 이런 거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양자를 통해서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왜 혈액이 막히는지 혈관이 왜 노후되는지 어떻게 하면 당뇨가 안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고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 양자 보는 방법에서 또 김지훈 원장님이 결국은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설명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장님들은 노트북 하나 들고 오늘처럼 집에서 내가 혼자 들을 것인가? 저라면 절대 이 시간에 집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빨리 약속 잡아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들어야죠. 어떻게 링크 하나만 보내요. 인생이 걸렸는데. 저 정도 스타급들도 움직여도 되고, 저 정도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누가 나랑 같이 들어만 준다면 저는 그 시간에 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집중도가 혼자 듣는 것보다 둘이 듣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들으면서 내가 메모해서 들으면 옆에 분도 나한테 말 안 걸고 같이 메모하면서 끄덕끄덕거리면서 듣지 않겠어요? 나 혼자 줌이 아니라 함께하는 줌을 내가 발걸음 뗄 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시간을 쓸 건지 한번 오늘부터 결정 지시고 명단 작성하셔서 목요일 날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만나서 한 명 이상은 한번 초대해서 같이 들어보자. 우리가 초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원장님들이 귀한 시간 써서 이 원장님들이 뭐 강사료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해가지고 강사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사장님들이 진짜 메나테크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시간을 보낼 때 함께하는 성장을 만들어 보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긴 시간 하와이,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에서부터 이제 달라스까지 갔다 왔는데요.
우리 일이요.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나서 나는 누군가를 결국은 매너 라이프 안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장님들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확장 지어줄 수 있다면 어떤 발걸음 쓰고 싶으세요? 제가 맨하테크 비즈니스 만나면서 진짜 감사한 건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사장님, 돈만 많이 버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그동안 잘 살아오셔서 뭐 부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미국에 오셔서 눈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드레스 입고 파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레스 입고 파티하는 것도 물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프로포즈해서 그분이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잖아요. 뭐 밥값 걱정을 합니까? 이동하는 걸 걱정을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했습니다. 야, 진짜 나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맨하탄에서 시작할 때는 그 이코노믹 타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타죠. 그리고 일반 객실 썼죠. 지금은 스위트룸 쓰잖아요. 내 돈 주고는 사실 좀 망설일 것 같거든요. 내 돈 주고 가니까요.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저보다 훨씬 부자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코노믹 타고 당연히 일반 룸 쓰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5시간 태국 가는데 이코노믹 타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호텔 문 열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호텔 룸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맨하탄 하면서 너무 익숙해진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맨하탄밖에 한 게 없어요. 10여 년 동안. 그런데 매달 매달 정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35% 안에 저는 진짜 이 일이 너무 행복한 게 제가 1.3%? 1.4%밖에 안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랑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33.6, 33.7을 가지고 가고 함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후속 지원에 들고 그리고 단 후속 지원 안에서 사장님들이 내가 고객 관리하면서 48시간 안에 몇 명에게, 한 명에게 몇 번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몇 번의 관심을 갖고 몇 번 피드백, 만나기 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만나고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이런 노력을 반복하신다면 사장님들 모두 PD, PPD 스타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메나테크 회사는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많이 벌어가기를 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도 해피하우스 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도 사장님들이 늘 행복하고 정말 사재기 없고 어, 원칙과 정도로 가는 그룹이잖아요. 네트워크 하면서 사재기도 없어 마음 편해 행복해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방법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리고 많은 분들 안에서 한 분을 여러 번 만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숙지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강의한 파일은 PPT는 예스오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그 표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의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